미적분원의 간단한 소개부터 하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미분이라는 것과 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이라는 것과 적분이라는 게 있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애가 있는데 바로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를 설명하고 이걸 통해서 얘를 설명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표현해요. 1과 2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1에서는 다항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요. 2에서는 흔히 말하는 초월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월함수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대수에서 배운 애들이에요. 대수에서 배운 애들을 우리가 미적분 2에서 할 겁니다. 그럼 이 미분이랑 적분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주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안녕. 그래서 극한도 같이 딸려있는 연속도, 미분도, 적분도 싹 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주제입니다. 즉 그래프를 이해 못하면, 그래프를 못 그리면 패망해요. 이 파트는 결국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수에서도 그래프를 못 그리면 힘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힘듭니다. 알았죠? 최대한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해줘야 돼요. 그래프를 넘어서 우리가 식으로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래프를 반드시 이해하려는 게 필요하다. 너 책 있어? 예상했던 대로다. 자, 그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앞에 있는 개념부터 볼게요. 먼저 할 시간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계에 다다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어로서의 표현인데 수학에서는 다다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초점을 잡아요. 그래서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함수를 써야겠죠. 이때 이 함수의 x축이 어딘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 한 점 a, fa fa를 l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x가 y를 하나 짝 짓는 것을 함수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설명을 해요. x 하나가 y 하나를 점 찍는 거야. 그래서 이 x는 요 y를 점 찍은 거고 여기 x는 여기 y를 점 찍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극한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거랬죠. 그래서 이 x가 어딘가로 향한대. 그래서 여기로 점 찍어 봅시다. 이 x들이죠. x들이 여기로 움직입니다. 여기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얘가 데리고 있는 함수도 얘가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이 여기에 왔을 때 그 함수 값은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에 대한 대답이 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다른 말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함수 값이죠. 함수 값이 l에 가까워진다. 이러면 즉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수렴한다라고 일컬어요. 일상어로서의 수렴은 의미하는 게 뭐죠? 모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A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모였을 때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함수값도 모인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fx가 L에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걸 기호로써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로 가냐? L에 가까워진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고 요것을 수렴하는 값, 다른 말로 극한 값이라고 일컬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축 기준으로 fx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기호로 작성한다는 걸 함수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이라고 해야 돼요.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y는 fx가 뭘로 쓸까요? 뭘로 쓸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내가 원하는 게 이렇다고 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어디로 도착하냐? x가 여기 1,0이에요. x가 1로 모이면 fx는 지금 이 그래프를 따라 이쪽에서 모이고 이쪽에서 모이죠. 그럼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요? 0에 도착할 것 같죠? 그러면 얘를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f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져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약분돼서 x 플러스 1이 돼요. 이때 대전제가 깔리는데 우리가 분모에 있는 건 절대 0이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x는 1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리고 그에 따라 이거 좀 중요해요.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1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비어요. 1,2에 해당하는 여기가 빕니다. 비어요. 그 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동그라미로. 다른 말로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일컫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x가 1로 가는 동안 fx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그럼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 여기에 도착할 것 같죠? 맞죠? y의 값, fx니까 y의 값을 찾는 거고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fx든 이 함수값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함수값이 있든 말든 얘가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도착점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함수값이 없어도 괜찮다. 함수값이 없어도 괜찮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디로 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뭐냐? 이게 무슨 기호인지 알아요? 옛날에 이런 기호를 가진 아이돌도 있었는데 인피니트라고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양의 무한대라고 일컬어요. 의미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 큰 수보다 좀 더 큰 수보다 좀 더 큰 수보다 좀 더 큰 수, 그런 걸 상상한다는 이야기예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fx를 그 상태에서조차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건 도착 지점이 뭐일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상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제로 그 값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번에 그릴 함수는 이겁니다. y는 절대값 x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x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x가 어떤 a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fx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있겠죠. 간다고 얘가 가, 맞지? 근데 얘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간대. 그럼 그 함수 값은 뭐일 거라고 기대해요? 뭐일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니까 x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다 엄청 큰 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걔는 엄청 큰 수면 뭐 1억분의 1? 보다 더 큰 수니까 한 1조분의 1? 보다 더 큰 수니까 1경분의 1? 보다 더 큰 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0이 될 거라고 기대해요. 실제로 0에 닿아요? 닿지는 않아. 닿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함수 값이 없어도 괜찮고 닿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향할 거라는 예측만 가능하다면 그걸 바탕으로 수렴하는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 극한값이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 및 모양, 그려지는 방향 정도는 정확하게 따라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반비례, 다른 말로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정도 또는 무리함수 정도도 다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수렴이라는 게 모인다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라고 할까? 모이지 않는다, 뿜어낸다 라고 하는 표현 뭐가 있죠? 맞아요. 그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산이라는 거는 수렴의 반대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이지 않는 것. 그럼 모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려지는 게 모이지 않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절대값 x분의 1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을 생각합시다. 자,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갑니다. 그럼 그에 따라 함수값이 어때요? 계속 커지죠? 어디까지 커져요? 계속 커지죠?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서 어떻게 커진다? 양의 무한대로 커진다. 계속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0은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에 있는 값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닿는 게 없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걸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산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양의 무한대가 있다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음의 무한대도 있을 수 있고요. 음의 무한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기호로서 어떻게 함수가 뭐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걸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x가 0으로 향할 때 fx, 이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프를 따라서 어디로 갈 것 같아? 한없이 밑으로 쳐박아 라고 하는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 또한 뭐라고 한다고? 음의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발산은 이거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그냥 한없이 커지는 상태, 작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수렴의 반대는 뭐라고? 모이는 거의 반대는 뭐라고?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지 않는 사례를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 아까 얘를 괜히 등장시킨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분모에 뭔가 있는 상태. 저런 류의 형태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 5할 이상을 점령합니다. 분모에 뭐가 있어요. 그런 형태가 5할이야. 5할.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함수가 함수 x분의 절대값 x입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영은아?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 니마? 어떻게 그래요? 절대값이 있으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야 되고요. 0보다 크다면 x분의 x라서 1로, 0보다 작다면 x분의 마이너스 x라 마이너스 1로 그려집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향할 때 이쪽에 있는 애는 얘가 데리고 있는 함수가 얘잖아. 그래서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요? 1에 도착할 것 같죠. 하지만 이쪽에서 오는 애는 어디로 도착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로 도착할 것 같다는 거죠. 즉 아까 말한 것처럼 모이지가 않아. 그래서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도 발산한다라고 말을 해요. 즉 이 상황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리미트는 LIM을 쓰는 건데 이게 워낙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게 써서 뭐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느낌 있죠? 맞죠? 그냥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LIM이라고 쓸 거예요. 리미트 x분의 절대값 x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발산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양이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발산한다라고 작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수렴하는 사례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모이면 됩니다. 모이면 된다. 발산은 위로 솟구치거나 아래로 솟구치거나 또는 이 두 개가 엇갈려서 모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걸 발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렴과 발산을 찾는 것은 뭘 하면 돼요? 그래프 개형을 바탕으로 극한값을 추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요. 그래프 개형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오른쪽에서랑 왼쪽에서 오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데 이 오른쪽에서 0으로 가는 애를 우극한, 왼쪽에서 0으로 오는 애를 좌극한 이라고 표현하며 그걸 기호로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오른쪽 0보다 큰 거에서 온다라는 표현으로 0 플러스라고 쓰고 이렇게 쓰죠. 자, 근데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풀리거든? 그래서 1이 계산이 돼요. 이거는 써집니다. 그리고 좌극한이라는 것은 왼쪽 0보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부호가 아니야. 방향이야. 어디에서 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둘이 다르죠? 즉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가 달라서 어긋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수렴한다는 건 뭐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수렴한다고 할 수 있고 그걸 기호로서 이렇게 작성해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과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이 같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L이다 이렇게 쓰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매번 그래프로 그리는 건 어때요? 너무나도 고단한 일이에요. 너무 고단합니다. 눈을 떠달라는 이야기죠. 너무 고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아가려고 해. 그러기 위해서 표현되는 게 이게 8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성질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 리미트라는 기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고, 첫 번째, 리미트 안에 C가 있을 때 이 C는 뭐 할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얘랑 다른 문자라면 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랑 다른 문자라면 꺼낼 수 있다. 마치 시그마에 있는 애처럼 다른 문자라면 꺼낼 수 있다. 단 대전제가 깔리는데 그 대전제는 이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에 수렴한다고 할 때 쓸 수 있고 CL이 돼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근데 gx도 있네. gx 뭐라고 쓸까요? m이라고 할까요? 얘랑 gx랑 fx를 뿔마한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뿔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리고 그 결과를 뭐라고 쓴다? l 뿔마 l. 그리고 뭐도 할 수 있어요? 더하기 상수를 곱하는 거, 실수를 곱하는 것, 그리고 뿔마 하는 것, 그리고 뭐도 돼요? 곱하기도 쪼갤 수 있습니다. 결과는 LM이 되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까 뭐도 될 거라고 기대해? 눈 떠. 나누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나누기는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대전제가 깔려요. 대전제는 뭐냐면 얘가 0이면 안 되고요. gx가 0이면 안 되고 m이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m분의 l 이렇게 됩니다. 만약 0이라면 쓸 수 없어요. 0이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오케이? 쓸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사례를 봤어요. 어떤 거? 아까 전에 했죠. 이거 밑에다 0 대입하면 얼마예요? 얘 극한값 어떻게 돼요? 0이죠. 왜냐면 y는 x랑 y는 절대값 x를 나눈 거잖아. 그치? 얘는 0으로 가면 어디로 모여요? 0으로 모이죠? 얘는 0으로 모이죠? 어때요? 근데 0분의 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아? 모르잖아. 그치? 몰라. 계산을 못한다고.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형태가 아닌 모든 형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에 대해서는 다 뿔마 곱하기 0이 아니라는 전자의 나누기는 다 존재한 우리가 이런 연산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y는 x를 내가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이 y는 x에 대해서 어떤 a로 가든 a가 될 거라고 알죠? 그러면은 이 x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다항식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다 대입한 거잖아. 그치? 왜냐면 y는 x라는 애가,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그냥 의미상으로는 결국 간단해지긴 하는데, 얘가 a, a를 지나니까 x가 a로 모이면 얘는 a로 모인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식은 전부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한값은 그냥 a를 대입하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라는 거에 그래프를 나는 그릴 수 없어. 현재로서. 그치? 이거의 그래프는 그릴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으로 수렴 여부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데,
내가 이미 x라는 것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든 얘는 당연하게도 수렴할 것이며 그냥 1을 대입하기만 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한 성질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한값 계산은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설명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아는 극한값으로 모든 애들을 다 제작할 수 있어. 그리고 걔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걸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돼 라고 말을 한 거고, 그 결과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면 된다라는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 게 기본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된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입하면 된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전에 다루었던 몇몇의 이상한 애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y는 x분의 1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훈아, 여기 볼게요.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이한 극한값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 보죠. 0. 그럼 0분의 1은 뭐야? 알 수 있어요? 원래 몰라야 돼. 근데 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얘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제가 깔리는데 0보다 큰 놈,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0으로 향하는 건 무한대로 가고요. 왼쪽에서 0으로 가는 건 어디로 향하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도록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0분의 c,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향할 때 그 상수가 뭐가 있든 x분의 c 형태잖아요. 걔 또한 무한대로 향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0분의 무한대 또한 뭐가 되겠어요? 0분의 1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걔랑 무한대를 곱해도 무한대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뭐 할 수 있어요? 0분의 1이라는 게 무한대가 된다면 반대로 여기로 향하는 걸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쪽으로 향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무한대분의 1은 얼마가 될 거다? 무한대분의 1. 그렇죠. 0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하면 그 그래프가 어디로 갈 것 같다? 0으로 향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c 또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왜? x분의 1에다가 그냥 c 곱하면 x분의 c라고 해서 뭐 그래프가 크게 달라져?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한대분의 c 또한 0이 된다. 그럼 당연히 무한대분의 0도 뭐겠어요? 0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까지 얘기할 수 있냐?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을 대입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이라면 얘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뭐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절대값 0분의 1이니까 당연히 0분의 1은 무한대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것도 뭐라고 할 수 있다고? 무한대라는 숫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숫자라고 말할 수도 없죠.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뭐라고? 0일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와 0을 분모 또는 분자에 적당히 대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한대에 대한 연산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무한대에다가 적당히 c를 곱하는 것, 무한대끼리 더하는 것, 무한대끼리 곱하는 것, 전부 다 뭐라고 취급할 수 있다? 무한대라고 취급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문제를 쳐다볼게요. 그리고 야, 눈을 뜨라고, 승원아. 아, 니네 시험도 끝났는데, 아, 이제 시험 끝나서 노느라 조는 거야? 노느라 조는 거예요?
자, 한번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보고서는 쉬었다 할게요. 그냥 좀 피곤해 보이네요. 48번부터 봅시다. 12페이지에 48번. 자, 이런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 12페이지를 펴라고. fx가 다음과 같이 써져요. 공통수학 대수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었죠. 범위에 따라 다르게 써지는 형태의 함수. 미적분 1에서는 아까 분모가 있는 것처럼 이 형태도 오할입니다. 이렇게 정의역에 따라, 이걸 정의역이라고 해요. x범위. 정의역에 따라 함수가 다르게 그려지는 걸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극한값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래프 개형이 모이고 있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수렴한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러면은 학교 시험에서 당연히 내려면 뭔 생각을 해? 이거 모일까 안 모일까를 의심하게끔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문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식이 하나짜리야. 하나짜리 식이면 당연히 모이겠지. 그럴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짜리가 아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를 판단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x, 절대값 x가 1 이상이라는 건 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2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리고 1 대입하면 1인데 그래프가 좀 완만하네요. 점 이렇게 그려주자. 자, 그리고 4-x제곱은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0,4인 2차 함수라고 그려지죠.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의미는 뭐예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점이라는 건 정의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그 a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x가 a로 향할 때 fx가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왼쪽에서 오는 애랑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서로 모이지 않는 형태가 어디에서 모이지 않냐라는 질문이고 어디예요? 그쵸? a는 1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식이 하나짜리라면 당연하게도 이어져 있을 거고 모일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식이 달라지잖아요. 식이 달라지면 끊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즉 안 모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그 두 개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2차 함수나 1차 함수 정도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을 할게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프를 정말 꾸준히 그려봐야 된다 라고 말할게요. 방학 동안 그래프 좀 많이 그려봐요. 평소에 안 그려봤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미적분 1에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52번입니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예요. 자, 이거를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매번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데 나올 때마다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교재 상단에다가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y는 fx라는 애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다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그려줄 테니까 앞으로는 추가로 설명은 조금씩 줄일게요. 자,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다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한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죠. 접어
올린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 알파 베타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병찬아 그래프 그려 필기하렴. 자,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 그러니까 x에만 절대값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주면 돼요. x에만 절대값이 되어 있는 형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표현해요.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0 이상인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얘만 대칭 이동해요. 그래서 베타와 마이너스 베타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세 번째, 절대값 y는 fx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 이건 좀 덜 나와요. 얘는 좀 덜 나옵니다만 그리고 설명을 해볼게요. y가 0 이상인 부분을 x축 대칭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좀 특이해져요.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 베타, 0보다 큰 부분 있죠? 0보다 큰 부분? 그것만 대칭해서 내려요. 마지막,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 얘랑 얘를 짬뽕시킨 형태예요. 지금 형태가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2번과 3번을 짬뽕한 형태입니다. x랑 y가 0 이상인 부분을 x축, y축,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되게 특이하게 그려지는데 근데 아까 거랑 비슷해 보이나? 베타를 기준으로 여기만 x랑 y가 0보다 이상인 부분이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에서 얘는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형태가 그러니까 중요도를 이야기하면 얘가 별 3개, 별 2개, 별 1. 뭐 얘는 안 나와요. 이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얘까지는 나와요. 얘가 왜 나오냐면 왜 나오는지 설명해 볼게요.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그림이 좀 예뻐요. 대표적인 형태를 보여줄게요. 저 형태, 4번의 대표적인 형태가 얘입니다. 이거. x랑 y의 절대값 붙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아는데, 그치? 여기에다가 절대값 취한 거고, 여기 x에만 절대값 취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했죠. 네, 다이아몬드가 그려집니다.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좀 이쁘죠? 뭔가 좀 있어 보이지? 그래서 4번은 간혹 나옵니다. 필기 해두길 바라고요.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정말 꾸준히 나옵니다. 대수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대수 삼각함수 파트에서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절대값은 뭐 대수보다 더 나오죠. 자, 여기서 바로 나왔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미 여러분들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다는 게 대전제라서 얘 그래프를 그립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접어 올린 게 되는 거죠. 1과 마이너스 1 꼭지점이 0,1로 바뀌어요. 0,-1에 있던 것을 접어 올린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 끝이 아니야. 이 형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지금 이 문장에 있는 형태가 아직 안 썼니? 필기를? 필기 마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죠. 얼른 하셔요, 친구들. 덥다.
자, 문제에서 말합니다. 이 fx라는 게 있는데 fx가 아니잖아? 여기에다가 y는 t라는 애를 그린대요. 가로선이죠. 그 가로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t가 여기 있다면 교점이 몇 개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ft는 2, 2, 여기는 몇 개예요? 3, 4, 4, 4, 4, 2, 0, 0, 0, 0이죠. 맞죠? 그래서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에요. Y는 FT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1이라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교점이 2개가 되는데 1일 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되고 1일 때는 교점 몇 개예요? 3개가 되고 1과 0 사이에서는 교점이 4개가 됩니다. 그리고 0일 때는 교점이 다시 2개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0개다. 이게 FT의 그래프예요.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저거 그래프 그리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런 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오케이? 이건 지울게요. 이게 FT의 그래프고 문제에서 말합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FT. 자,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이래. 오른쪽에서 0으로 가는 애래요. 오른쪽에서 0으로 가는 애면 어디에 도착할 거라고 기대해요? 예측되는 데가 어디야? 4라는 거죠. 미안해요. 자, 두 번째, t가 1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ft는 얼마냐? 라고 했어요. 1로 가는 우극한. 1로 오른쪽에서 가고 있는 거죠. 오른쪽 맞지? 그럼 얼마예요? 어디로 도착할 것 같아요? 2에 도착할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베타분의 알파. 2가 된다는 걸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우극한이라는 것은 그 숫자보다 아주 살짝 큰 값이에요. 아주 살짝 큰 값. 즉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 ft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f 0.000001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0이잖아. 그치? 0보다 살짝 큰 값. 여기에서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봐도 된다는 거고요. 얘는 1의 우극한이죠? 1보다 아주 살짝 크다는 거라서 f 1.0000000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살짝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점이 몇 개처럼 보여요? 2개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푸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우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 달라는 건데 그게 사실 좀 수고롭거든? 그래서 우극한이란 건 뭐? 살짝 아주 조금 큰 값. 좌극한이란 건 아주 살짝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오케이? 우극한은 조금 큰 거, 좌극한은 조금 작은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이해가요? 까다롭죠? 유형 3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가우스가 잘 안 나와서 생략할게요. 대신 이제 61번이 좀 어렵습니다. 61번. 61번은 좀 어려워요. 여기다 할까요? 좀 길게 써야 될 수도 있어서. y는 fx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왜 이따위로 그려질까? 라고 이상하게 느낄 필요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말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한값은 대입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럼 이거를 연매기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대입을 못하게끔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프로만 해석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돼요. 그럼 알아서 틀리겠지. 제대로 연습을 안 하면. 당연한 거예요. 의도가 그럴 수밖에 없다. 1일 때 2라고 했고요. 여기 점이에요. 동그라미 점, 여기가 3이고요 4고요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1에서 그려진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이거랑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1. 자, 각각 구해서 나중에 계산하려고. 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이제부터 우리가? 대입으로 삼는다고. 자,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무한대 더하기 2분의 무한대 빼기 1이 뭐예요? 몰라. 안 써 있어. 안 써 있다고 몰라.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얘의 극한값이 뭔지를 그려서 확인해야죠. 그려서 확인합니다. 자, 무슨 함수?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까먹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도 하고 좀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어차피 오늘 리오는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려줍니다.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분모가 0 되는 값과 a분의 c, 개수랑 개수 b가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점근선이 그려져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리고서는 사실 원래는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요거랑 y절편 정도만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지가 결정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첫 번째,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근선 분모가 0 되는 값 얼마? t는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점근선 개수분의 개수 얼마예요? y는 1을 그려요. 자, y절편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x축, y축 그려줄까? 자,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t는 마이너스 2랑 y는 1이랑 여기를 기준으로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t가 무한대로 갈 때죠. 이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1로 가. 1로 간다고. 이거 지금 1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점근선이니까 이거 못 넘어가잖아요. 그쵸? 1로 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아래 있지. 즉 f1이 아니라 1보다 작은 값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1의 좌극한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2가 돼요. 1의 좌극한이라고 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즉 대입을 해서 함수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림 t는 2라고 하는 점근선과 y는 4라고 하는 점근선, 이거 좀 어려워요. 말했어요.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애초에. 얘에 대해서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가 되긴 하는데 얘가 어때요? 4보다 명확하게 위에 있죠. 그래서 4의 우극한입니다. 자, 4의 우극한 어디로 가요? 이쪽에서 가는 거죠.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요? 1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얼마예요? 3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렵고 이걸 우리가 교재에서 제목을 달아놨죠. 뭐라고 달아놨어요? 합성함수의 극한.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이 문제는 센 기준으로는 뭐 어떤 문제집 기준으로든 초반에 나오는데 반해 난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는 좀 드물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알았죠? 극한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57, 58, 59, 60 다 질문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달라는 거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62, 3, 4, 5, 6, 7에 대해서 항상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62번이라서 62번을 풀고 끝낼게요. 62번은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신기하게도 센 기준으로 B단계의 대표 문제죠. 그럼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이거 시험 전날까지 질문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가 2라고 합시다. 자, 문제가 생겨요. 어쩌라는 건지 몰라요. 얘가 무한대래. 그래서 이걸로 문제에서 말하는 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이상해. f도 무한대인데 g도 뭔지 몰라. 근데 그걸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리미트 2f 빼기 3g분의 f 더하기 g를 어떻게 구하냐. 좀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해요. 이 특이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도 연습을 못해서 질문을 와장창 한다고. 어차피 나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다 똑같이 설명할 거야. 알았죠? 해설지랑 조금 다른 설명할 테니까 해설지를 이해하려고 해도 괜찮은데 나는 계속 이걸로 설명을 할 거야. 알았죠? 우리가 아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극한값을 내가 알아. 저기 왼쪽에 적어놓은 건 안다고. 그치? 근데 얘는 내가 아는 형태가 아니야. 무한대 빼기 뭐가 2 됐는지 몰라. 그쵸? 그래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 뭐냐면 fx분의 1은 당연히 뭐예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합니다. 수렴하죠? 수렴하죠?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연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해요. 얘랑 얘를 곱한다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랑 얘랑 곱하면 1 빼기 fx분의 gx인데 너무 당연하게도 0이랑 2 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 곱한 결과는 얘랑 얘 곱하면 된다고. 그게 극한값의 성질이라고. 아까 했던 뭐 1, 2, 3, 4번 써서 했던 극한인 애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어도 똑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그러니까 이 둘 곱하면 이 둘 곱한 게 된다고. 그럼 1에서 얘를 뺀 게 0이래. 그럼 f분의 g가 얼마야? 당연하게도 f분의 g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f x는 뺄게요. 마이너스 3g분의 f 더하기 g는 분자 분모를 내가 아는 건 f분의 g라서 분자 분모를 f로 나누면 이렇게 분자 분모를 f로 나누면 이와 같이 써지고 f분의 g가 1이기 때문에 2-3분의 1 더하기 1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말했다시피 이거는 교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안